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표준이란 사업자,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말하는 매출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차이가 나는데 할부 판매 시 이자 상당액이나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료, 포장비, 가역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요. 지연이자, 연체료를 말합니다. 반환 조건의 용기보증금, 재화나 영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매출의 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는 배송금, 판매장려금, 타자보증금이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공제, 빼지 말고 그냥 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 통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수출의 경우 외국 통화로 대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출의 경우 원칙은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 이전의 외화를 수령하고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만일 선적일 이전에 외화를 수령하였지만 환가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또는 선적일 이후에 환가한 경우는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10월 9일에 외화를 수령하고 11월 10일에 선적을 하였다면 기준은 선적일이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10월 9일에 수령한 외화를 11월 10일 이전에 환가하게 되면 예외사항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외사항은 선적일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관장이 수입자, 개인이나 사업자 모두에게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그때의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은 수입재화의 금액에서 관세와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특세 등 수입재화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네 번째,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실제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공급은 과세표준의 계산 시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판매 목적이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반출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를 계산해야 하는데 취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율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합니다. 추후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체감률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에서는 간주임대료가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도 매입세액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익금액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고정자산 매각. 고정자산을 매각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수익금액, 매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가 공급이나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간주 공급에 해당하여 실제 수익금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매장 반출은 실제 거래가 아니라 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익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목적이므로 실제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수익금액 제외 항목은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수익금액, 매출액에서는 제외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발급하는 법적 증빙에 해당하며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 월일 이렇게 4가지에 해당하며 세금 계산서에서는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발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개인 사업자는 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억 원 이상, 24년 7월 1일 투번은 8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 발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당월 공급분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하여야 하고 전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전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5년간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 세금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세금 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이전에 먼저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으면 선발급도 인정합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한 달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말일자로 한꺼번에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자가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위탁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점이 판매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여 대신 발급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금 계산서의 수정. 세금 계산서 수정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공급가액이나 세액의 정정, 작성연 월일의 오류, 사업자 등록번호 오류 등을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변동. 공급가액의 증가나 감소가 일어나는 경우 증가 혹은 감소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출 환입은 매출된 제품의 반품 시에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선수금을 받고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선수금을 돌려주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개설되면 25일까지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둘 중에서 하나를 취소하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면세를 과세로 잘못 적용한 경우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에 확정신고까지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네 번째,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택시 운송 사업자나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하지만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목욕업이나 이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영세율에 해당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포함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 발행 금액의 1.3%,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발행세액을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표준과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